토닥토닥, 쓰담쓰담, 우쭈쭈. 마니또 마미 맘니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이 심한 경우에 자녀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어느 집이든 밖에 나가면 남들에게 티를 다 안 내서 그렇지 속속들이 사정을 알고 보면 말 못할 사정들이 하나씩 또는 몇 가지씩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이들 눈에는 인꼬 부부로 보이는 블라인드 부부도 실제 많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처럼 이혼 위기를 위태롭게 견디며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정말 끈끈한 부부애로 살아가는 부부가 희귀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부들은 항상 남들 눈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비교 대상이 되어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게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도 행복해 보이는 가정들을 부러워하며 왜 우리 집만 이렇지? 왜 우리 엄마 아빠만 저러실까? 난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같은 복잡한 감정들을 느끼며 스스로를 비관하기도 하고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부부싸움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자녀가 성장해서 엄마 아빠의 현재 나이와 위치가 되어 봐야지만 그나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녀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본인들 감정 밑바닥까지 다 표출을 해가며 열정을 다해 힘껏 부부싸움을 열심히들 하시는 경우에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 순간만큼은 그 방법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오로지 벌어진 상황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보거나 들으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대충 짐작을 하시면서도 자녀들이 봤을 때 막장 같은 싸움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부부싸움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히 한다는 것은 사실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라 둘 다 잘못인 겁니다. 원인 제공을 한 사람도 잘못이고 어떤 사실에 대한 분노를 자녀들 앞에서 여과 없이 모두 표출한 사람도 똑같이 잘못인데 이런 경우 외딴 곳에 둘만 잠시 가서 실컷 싸울 거 다 싸우고 할 말 다 하고 해결하고 오면 될 것을 굳이 집에서 이웃집까지 다 소문나도록 부부싸움을 해서 자녀들이 얼굴 들고 나가기가 창피하도록 하는 상황도 생겨요. 그럴 때마다 부부는 부부대로 힘들겠지만 자녀들도 그런 상황에 노출될 때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과 같은 위기감과 스트레스로 우울해지기도 하는데 이런 가정의 부모님께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싸움 방식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싸움이 필요할 때는 두 분이서 그 순간만 딱 눈 감고 참으시고 차 타고 멀리 나가세요. 동네 뒷산이든 강가든 어디 인적 드문 곳으로 가셔서 두 분이서 실컷 할 말 다 하시고 자녀들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 싸울 거 다 싸우고 해결 보고 오시면 됩니다. 이런 부부싸움의 방법을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오히려 둘이서 잠시 나갔다 오는 행위 자체가 집에 돌아오실 때쯤에는 이미 마음이 다 풀어져서 손잡고 들어오게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도 싸움이 해결 안 되실 만큼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으신 경우라면 차라리 단기간이라도 따로 별거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좀 떨어져서 한 발 물러선 상태로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면 해답이 보이게 될 수도 있어요. 자녀는 부부싸움을 지켜보면서 하루하루 속이 병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그 어떤 것에도 집중 못하고 애써 밝은 척, 괜찮은 척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속앓이를 모른 채 부부싸움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일상을 이어나갑니다. 이미 자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부디
부부 사이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해서 그걸 지켜본 자녀가 덩달아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는 착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상황과 본인을 분리해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고 괴롭다는 사실을 부모가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자녀들의 상처난 마음을 어떻게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리다고 생각하시고 그 과정을 생략한 채로 넘어가기만 하신다면 자녀가 성장한 이후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는 사실을 엄마 아빠의 나이와 위치가 되어서 스스로 알아차릴 때쯤엔 너무나도 억울해집니다. 그렇게나 치열하고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부부싸움을 지켜보며 자녀들은 고민 속에서 살아왔는데, 아, 그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누군가 나에게 한 사람이라도 말해주는 이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방황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두 분의 문제일 뿐이라고 그렇게 귀뜸이라도 해주는 이가 있었더라면 내 고민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자녀들이 하게 됩니다. 이미 이런 생각이 들 때쯤이라는 것은 부모의 부부싸움을 본 지가 20, 30년 이상을 훌쩍 지나갔을 때일 겁니다. 그런 고민하는 시간에 공부라도 좀 더 집중했었더라면 그 괴롭고 힘들던 시간에서 빨리 벗어나서 좀 더 많은 걸 힘내서 해봤더라면 이라는 후회도 자녀들이 하게 될 수 있어요. 이처럼 부부싸움을 하는 당사자들은 본인들의 감정에만 빠져 있어서 자녀들의 깊은 속마음은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자녀분들께서는 오늘부터 부모님의 치열한 부부싸움을 목격하시더라도 어렵겠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연기자들의 부부싸움 정도로 여기셔야만 본인들의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녀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실 열정적으로 정성을 다해 자주 싸우는 부부일수록 두 분의 부부 금실이 좋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싸우는 둘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거는 기대가 크고 믿는 마음이 크고 실망이 더욱 더하니까 분노의 크기와 싸움의 크기도 클 수밖에 없어요. 싸울 가치도 없을 만큼 상대하기도 싫을 만큼 천가지 만가지 정이 다 떨어지고 없는 부부라면 실제로 조용히 지도새도 모르게 이혼하고 말아요. 싸울 거리가 남아있다는 뜻은 아직 애정과 기대와 미련과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상대가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기대와 실망이 분노로 표출된다는 것은 사랑과 열정의 크기도 크다는 뜻인 거예요. 겉으로는 죽일 것처럼 왼수처럼 표현들을 하시겠지만 그것 또한 기대가 많이 남아 있어서 포기를 못하니까 지르는 발악과도 같은 겁니다. 실제로 젊은 시절에 집안 기물 다 부셔가며 열정적으로 사흘이 멀다 하고 부부싸움 했어도 노후까지 같이 잘 지내신 후 돌아가시는 부부들도 있어요. 오히려 진짜 이혼하고 돌아설 부부는 평소에 부부싸움 안 하고 조용한 부부가 더 시한폭탄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 깨지고 부서지고 고성이 오가는 부모님의 치열한 부부싸움에 굳이 끼어드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흉기 들고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위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 정도라면 위험하니까 직접 몸으로 나서지 마시고 조용히 112 누르시면 됩니다. 경찰분들 오시면 문 열어드리고 무섭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분리시켜 주실 거고 혹시 다친 사람 있으면 진단서 끊고 절차대로 이혼 수순 밟게 됩니다. 그런 상황까지가 아니라면 그냥 흔한 부부싸움으로 여기시고 본인 할 일과 공부에 집중하면서 앞으로의 꿈을 향해 나아가시면 돼요.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의 삶과 내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두 분의 인생에 굳이 끼어드실 필요도 없고 고민하고 힘들어 하실 필요도 없어요. 싸움 끝에 이혼을 하시든 싸워가면서도 두 분이 백년해로 하시든 그건 부모님들의 선택입니다. 자녀들이 사춘기인 시기에 부모님의 갱년기가 한꺼번에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한참 그 시기가 부부싸움의 정점을 찍는 때이니까 조금 견디시면 좋아지기도 한답니다. 오죽하면 갱년기가 사춘기를 이긴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언젠가 엄마 아빠 두 분이 기력 떨어지시면 그 싸움도 차츰차츰 줄어드실 겁니다. 어른들이 부부싸움 하실 때마다 우리 집만 왜 이럴까라는 생각보다 어느 집이나 다 비슷비슷할 거야 라고 넓게 생각하시고 본인들 스펙 쌓으시면서 흔들리지도 말고 앞날을 위해 꿋꿋이 열심히 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잘 해내실 겁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토닥토닥, 쓰담쓰담, 우쭈쭈, 화이팅!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은 오늘도 가까이에 있어요.